저는 섭식장애를, 그중에서도 폭식장애를 최소한 중학교 때부터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고, 그냥 폭식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부끄럽고 숨겨야 할 일이라고만 생각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슷한 고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용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하는 닥터 다다기은입니다. 오늘은 섭식장애, 식이장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강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가 어디가 못나서, 어디가 부족해서, 또 의지가 약해서 이 안 좋은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저 역시도 섭식장애로 정말로 많은 힘든 사이클을 많이 겪어왔고, 그리고 제 주변에도 너무나도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 질환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저 역시 폭식을 하고 나면, 특히 폭식이 제일 심했던, 살이 가장 많이 빠졌던 시기에는 정말 어떻게든 이걸 너무 숨기고 싶었어요. 이렇게 폭식을 하고 있는 내가 싫고 너무 징그럽고 혐오스럽고, 이렇게 이 많은 양을 단숨에 해치운 내가 짐승 같고 괴물 같고 인간으로선 이러면 안 된다. 난 인간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사실 그 질환 때문에 생기는 그런 감정적인 변화라는 거를 조금 인지를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나만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나만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근데 생각보다 흔하게 또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는 일이라는 걸 좀 알고, 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용기를 좀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서 실제로 전문적인 도움까지 가는 경우도 좋겠지만, 사실 제일 알려지고 싶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랬나? 그래서 그게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특히 이제 서울 백병원 뭐 요런 곳에 이제 그 섭식장애 센터 같은 경우 좀 찾아가 보셔서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그 정신과 의대생 때 정신과를 처음 배웠을 때 내가 폭식장애를 앓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 친구에게 좀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야 되나? 약간 SOS 비슷하게 말을 했었는데, 중요한 게 제가 평소에 너무 잘 지내니까, 폭식은 숨어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평소에 잘 지내고, 뭐 학교에서도 밝고, 뭐 술자리에서도 밝고 이러니까, 에이, 너는 그 정도 아니야. 너는 아니야, 에이, 너 아니야. 막 이러면서 사실 그렇게 넘어가 버리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사실 또 잠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말을 못 하게 되었어요. 왠지 다른 사람 되게 나름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제가 이제 그 감기랑 폐렴은 사실 정도의 차이가 분명하잖아요. 단순히 사실 감기면 꼭 병원에 가지는 않아도 돼요. 하지만 폐렴이라고 했을 때는 병원에 가지 않았을 때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만일 정말 지난번에 제가 과식과 폭식에 대한 영상을 남겼었는데, 폭식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다, 혹은 폭식을 넘어서 폭식과 구토 혹은 하재 혹은 정말로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될 정도의 그런 절식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다른 이유라기보다도 그냥 내가 조금이라도 건강해지기 위해서 한 번쯤은 도움받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이 얘기를 또 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제가 오랜만에 인터뷰 요청을 좀 받았습니다. 바로 이 섭식장애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중요한 게 저는 이제 폭식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신경성 대식증이나 신경성 식욕부진증 같은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비만도는 높겠지만 구토의 반복적인 발생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재, 이뇨제 이런 거 사용에 대해서는 사실 자주 못했어요. 못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구토를 하고 싶어도 술을 많이 마신 상황이 아니고서는 토가 잘 안 나와서 그런 사이클로는 못 가고 그냥 폭식만 하고 그랬었는데 중요한 게 이제 폭식장애 그리고 신경성 대식증 같은 경우는 폭식을 중단을 하면 결국 체중은 오히려 건강에 가까워질 수가 있는데 신경성 식욕 부진증의 경우는 치료를 하게 되면은 체중이 늘 수도 있다라는 마음에 혹시라도 치료를 멀리하면 어떻게 되나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이 같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제가 경험해보지 않은 부분이라 사실 거기까지 제가 그냥 상상만으로 대답하기에는 조금 도움이 덜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 말씀드렸듯이 신경성 식욕부진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은 아니에요. 제가 실제적으로 아는 것만 해도 여러 명이 되는데 어쨌든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에게 조금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친구랑은 이제 거의 17년 정도 알고 지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사실 서로의 섭식장애에 대해서 가장 처음으로 얘기한 건 겨우 3년 전이에요. 겨우 3년 전. 그때까지는 서로 전 짐작도 못했어요. 짐작도 못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지만, 그렇다고 사실 막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서로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인터뷰를 계기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체중 때는 당연히 정말 달랐는데 너무 비슷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집에서 폭식을 하기 위해서 막 음식을 막 쟁여놓고 그리고 중요한 게 폭식을 하고 나면 그거를 숨기고 싶고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 막 장롱이랑 베란다 같은 데 막 숨겨놨다가 엄마에게 들통이 나고 엄마에게 들통이 나서 그걸 엄마가 막 혼내고 그러지 말라고 하면은 더 어떻게 하면 숨길까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 혼난 것 때문에 더 막 스트레스 받아서 하고 그런 부분과 결국 폭식이라기보다도 체중에 대해서 내가 예민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런 이벤트들이 생기는 거는 생각보다 사소한 일이었다는 거 결국 내가 남들이 정말 장난이라고 생각한 순간들에 그냥 뚱뚱하다고 사실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와 상관없이 뚱뚱하다는 이야기를 지적을 받고 체중을 지적을 받는 순간부터 점점 체중에 대한 그 압박감이 심해지기 시작했다는 것도 너무 비슷했어요. 사실 만일 조금 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서로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은 더 심한 사이클까지 서로 안 갔을 수도는 있는데 중요한 게 정말 힘들 때는 내 모습을 보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를 더 꼼꼼하게 숨기게 되고 또 부끄러워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끼리 공유를 하고 나아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감기 정도의 단계일 때 가능한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 만약 폭식이 정말로 심한 상태라고 하면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치료받는 과정 중에서 저희가 쉽게 끝나진 않습니다. 쉽게 끝나진 않지만 졸업을 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재발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안정기가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음의 여유는 좀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처음으로 치료를 받기로 했을 때, 그때 입원 치료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결국 치료를 위해 필요한 기간이 내가 섭식장애를 알아온 기간만큼은 들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로도 그 정도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빨리 찾아가시면 그래도 저희보다는 조금 덜 힘들게 좀 건강한 식이 생활로 그 체중과는 상관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가장 날씬했을 때 전 폭식증이 제일 심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친구도 폭식증이 제일 심했을 때 신경성 식욕부진증이 제일 심했을 때 가장 날씬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중과 그렇게 1대1로 연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뭐 사실 저체중이셨다가 치료를 받고도 저체중 그대로일 수도 있고, 내가 치료를 받으면서 내가 여전히 비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폭식으로 인한 그 심리적인 상처, 그리고 스스로를 자학하는 과정, 그런 거와 조금 멀어질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알고 시도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보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수가 있어서 그냥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인터뷰하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물어보셨는데, 그때 저랑 또 제 친구가 꼭 했던 얘기가, 사실 진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지금도 부끄러워요. 굉장히 말하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워낙 그때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어딘가에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분들이 있다는 걸 알아서 조금 용기를 내고, 또 그분들이 그 인터뷰를 계기로, 또 이 영상을 계기로 한 분이라도 치료를 받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용기를 낸 의미가 있다. 부끄러운 얘기를 하는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용기를 좀 내봤습니다. 왜 우냐? 어쨌든 그렇습니다.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기억. 그리고 언제든 또 사실 재발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라기보다도 어쨌든 조금 라이브 방송을 활용을 해서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줄여보려고요. 혼자 있는 게 아무래도 안 좋은 생각도 좀 더 많이 들고, 폭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유발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지? 네. 생각보다 흔한 질환이에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움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사실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을 때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을 때도 도움받으란 얘기를 들어본 적은 사실은 없었어요. 아마 지금도 밖에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뭐 심각한 경우, 그러니까 뭔가 일상생활에까지 지장이 가는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주변에서 얘기할 거 없이 그냥 제 말 듣고 한번 도움받으러 가보세요. 생각보다 세상은 밝더라고요. 밝아요. 밝은 거를 느낄 수 있게 된 거는 그 사이클을 벗어났을 때니까, 뭔 얘기하는 거지? 어쨌든, 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그때는 내가 싫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싫은 나를 위해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속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이어트하는 닥터 다다규현이었고요. 우리 같이 건강합시다.